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사모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10일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고요. 삼성전자 가져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17만 전자 이 정고 트라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뚫을 것 같이 올라가다가 윗골에 달고 빠지고 윗골에 달고 빠지고 또 올라가더니 맞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는데 쉽사리 뚫어주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주가가 17만 전자를 쉽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호재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나왔던 건데 이거는 판 뒤집는다. 반격을 준비하는 삼성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꺼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 우리가 이 지겹도록 기대했던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칩 베라루빈의 탑재를 전망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가죠. 과연 전고점 17만 원을 넘어서 20만 전자 도달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자세하게 분석해 볼 거고, 일단 저는 지금요 삼성전자 기대감이 동시에 있지만 어떤가요? 불안감도 같이 도사려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위치 자체가 사실 고점권에서 딱 못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 근처죠. 거기다 어떤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총 1000조, 삼성전자의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시총 1000조를 계속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팽배해요. 원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자였다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자,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 시총 1000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이 1000조라는 숫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항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딱 이렇게 갈릴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팔가 vs 살가의 대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00조 가겠냐? 안 돼. 나 팔 거야. 그래서 매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1000조 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매도세랑 매수세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 최근에 돌파를 시도하려는 게 3번 정도 나왔어요. 4번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진짜 뚫어주게 된다 라고 하면은 1000조 돌파했다. 삼성전자 시총 종가 기준 1000조 마감이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확 단기간적으로는 급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근데 이때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만약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뚫어 올려진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이 꽉 찬 양봉으로 남게 된다. 시총 1000조 위에 남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건 좋은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시총 1000조를 뚫었는데 캔들 자체가 어떻게 형성돼요?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자, 양봉 캔들이든 음봉 캔들이든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거는 명백히 위험 신호입니다. 진짜 제일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2월 12일이 무슨 날이에요?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보통 옵션 만기일 전에는요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일단 기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000조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000조래. 죄송해요. 1000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은 잠잠한 구간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구간에서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물릴 것 같은데 혹은 들고 있는 거 매도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만큼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어떤 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삼성전자 어쨌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염원하는 건 삼성전자의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신고가 꼭 작성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셔야지 이 삼성전자도 신고가 갈 수 있어요. 왜냐? 주식은 심리적인 이 싸움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 영상 뭐지? 다른 분들께서 딱 보러 오셨다가 댓글로 신고가 작성했네? 야, 이거 무슨 내용일까? 하고 보다가 신고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홀딩들 하시는 거니까 꼭 우리 지금 영상 시청해주시는 선배님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고가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성공하셨다 라고 하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집중해주세요. 왜 그러냐? 지금 한 달간 삼성전자를 순 매수해 주셨던 개인분들의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2200만 주가량 됩니다. 근데 혹여나 다른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요 꼭 어떻게 돼요? 투매 물량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요. 이 좋아요랑 댓글 신고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한 번씩 더 부탁드려보고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삼성전자의 큰 그림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세를 그어놓고 볼까요? 어떻게 돼 있죠? 중장기적으로 이거 너무나 빠딱 선 채로 자 추세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같이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요. 어제는 어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2%가량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자 어떻게 됐죠? 윗구간에서 딱 맞고 떨어지던 게 저가 매수세 심리 들어와주면서 바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요 0.9%가량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도 0.47%가량 상승 마감해 주었네요. 조정 구간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밤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가 매수세에 따른 단순한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인프라 투자에 관한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아직은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멈추진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 자체는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상승하는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추세랑은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주주분들,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사실 이때부터죠. 작년 10월 말, 한 11월 혹은 그 전부터 이때죠. 언제부터입니까? 8, 9월일 거예요. 네, 9월이죠. 9월부터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 속도가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너무 바짝 각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쭉 이렇게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 시총 20%를 넘게 지탱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면 저야 좋죠. 근데 조금 쉬어가는 구간, 즉 이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분명히 기분 나빠하세요. 아니 빨리빨리 가고 빨리빨리 올라가면 좋지.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거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계속해서 조정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자, 뭐예요? 지지선과 저항선. 이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물량이 많이 쌓인 구간. 이게 바로 뭐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땐 저항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 솔직히 이때만 봐도요. 12월 말부터 10만원 후반대에서 17만원까지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 자체도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저항선, 이렇다 할 저항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도 지지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거래일로 따지게 되면 한 7거래일 되려나요? 날짜로 따지면 2주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를 떠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삼성전자에 나온다. 그랬을 때 주가가 하루에 하한가를 맞는다던가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어쩔 때 보면 1, 2%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2, 3% 빠지고 그 다음날 1, 2% 오른 다음에 다음날 또 2, 3% 빠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고점 신호 뭡니까? 이렇게 꼭대기에서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진다? 그 구간은요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예전에도 있었죠? 언제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준다라고 하면서 이때입니다. 정확히 코로나 때 10만 전자를 노리면서 올라가더니 이때 윗골이 달린 양봉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우하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삼성전자 지금 좋다 나쁘다를 따졌을 땐 좋다라고는 봅니다. 종목 자체 좋죠? 26년도 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도 보게 되면 상승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컨센서스 한번 보자고요. 자, KB증권 24만원, 흥국증권 23만원, 삼성증권 23만원, 한국투자증권 22만원. 근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2월달 중순만 됐었어도 목표 주가 1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권사의 컨센서스처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24만 전자, 23만 전자, 20만 전자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인정하면서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1월 29일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 조정 구간들에 대한 신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이거 있었죠? 네, 뭐였습니까? 반 뒤집는다. 반격 준비하는 삼성 세계 최초 꺼냈다 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삼성전자 말고도 자 이거 최태원 젠슨왕 기사 재밌는데 치맥 회동한다. HBM 물량 관련해가지고 일단 또 하이닉스한테 납품 받기로 한 거 기존에 얘기 나왔던 거지만 다시 또 최태원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던 사진을 좀 가져왔네요. 아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 최태원 회장이랑 젠슨왕 이 엔비디아 경영자랑 실리콘밸리에서 치맥 회동을 했다. 재밌는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정의선이랑 이재용 씨랑 그리고 셋이서 깐푸치킨 먹은 게 좀 부러웠나 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잠깐 얘기가 샜는데 죄송해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HBM을 납품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당분간 또 축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기로 했던 걸 불발됐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 이게 진짜라고 하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금 공급 약속했고 양산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때요? 자 고점권에서 좀 지지부진하죠? 재미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구간에서 좀 기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공급 경쟁을 벌여온 미국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 납품을 불발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현재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HBM4를 주문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도 내려보게 되면 이 회사는 최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성능 제한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 공급 업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라고 하네요. 사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증권가의 돈은 찌라시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뭐예요? 납품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떻게 됐죠? 불발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마이크론은 떨어지고 삼전, 하이닉스 이 둘의 주가는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고 있느냐?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첫 번째, 내용 자체가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거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왜냐? 일단 이 HBM4가 마이크론 쪽에서 퀄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면 마이크론도 납품을 할 겁니다. 아주 소량이라도 하겠죠. 삼성이랑 하이닉스에 비해서는요. 근데 어쨌든 저 내용은 확실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이거에도 무게를 실어주고 싶어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기대감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간밤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슈 대비해서 급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아까 나왔던 HBM4의 납품에 대한 이 발언이 찌라시로 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기존의 이제 레거시 메모리, 이 램 가격 쪽을 시장이 조금 더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왔던 뉴스가 계속해서 마이크론 얘기만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집중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이크론이 납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팩트라고 하면요. 어제 나스닥 증시에서 미친 듯한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주목받아서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 D램 그리고 뭐예요? 낸드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D램 가격 올라간다. 최근에 11달러도 넘었죠. 낸드도 10달러 보고 있다. 근데 이 전망치는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공급을 더 엄청나게 늘려줄 수 있지 않는 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아직은 또 지배적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하나 더 붙여보자면 지금 이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요.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뉴스, 기사, TV, 인터넷 올라갈 때는요. 좋은 내용들만 나와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안 좋은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잡아야 되나? 타점 잡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신규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그리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26년 실적이 25년보다 좋을 거고요. 향후 전망치 너무 좋은데 왜 안 사나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올라온 구간들 속에서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 기다리다가 밑으로 좀 빠진다. 눌렸을 때 담는 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 주식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 개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게 신규 매수자분은 탁월한 선택인 건 맞죠.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꾹 참고 현금 비중을 좀 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보유자분들,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굳이 내가 요즘 시장이 순환매 너무 잘 돌잖아요. 반도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변수가 뭐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근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든지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예상치라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 빠질 겁니다. 왜 그렇죠? EMD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주가 실적 발표하자마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만약 엔비디아가 조금 재미없는 움직임, 실적 발표를 보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타격을 받고 주가가 또 빠질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좋은 내용, 좋은 기사,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삼성전자 계속해서 들고 가야만 되겠다라고도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좋은 내용들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영상 좋다라는 칭찬 받는 거 저야 좋죠. 근데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 실제로 계좌에 내 수익이 찍혀 있을 때 매도 버튼 잘 눌러서 수치로 남겨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실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비중 조절 잘 하셔서 일단 현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은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신고가, 자 이거 작성해 주시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옵션 만기일 2월 12일이죠. 이 옵션 만기일이 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시장이요 강하게 어느 한 곳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틀 전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좀 매도세를 취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어떻게 됐어요? 1,000억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많이 팔지도 않았고 많이 사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했는데 우리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의 주포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현물도 들고 가면서 동시에 파생 쪽도 봅니다. 선물과 옵션도 하고요. 그리고 ETF도 하겠죠? 그래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각화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볼 수는 없기는 한데요. 삼성전자의 대차장고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고점에 대한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대차장고 내역을 보게 되면 이때 언제예요? 12월 중순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대차 상환이 미친 듯이 나갑니다. 어떻게 됐죠? 6,500만 주까지 들어들었어요. 한때 9천만 주까지 빌려갔던 게 단기간에 2,500만 주가량 상환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1월 초순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빌려서 7,800만 주, 8천만 주 가까이 늘어났지만 다시 이 개인분들과 이 기관의 힘을 좀 우습게 봤나 봐요. 소폭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1,000만 주가량 다시 대차 상환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7,100만 주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7,600만 주까지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2월 9일인데 집중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근데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하장고가 올라간다라는 건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흐름인 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례를 한번 돌이켜보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을 때 언제였습니까? 바로 10월 30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1월 초순에 조정 흐름이 연속됐었죠. 그러면 이때도 대차 정고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죄송해요.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10월 중순에 7,500만 주까지 내려갔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8,600, 8,700, 1,000만 주가량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 11월 4일 날 단기 고점 형성하면서 조정이 심화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물량을 받아 넘기고 올려주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개인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놓고 나서 이 구간에서 대차 잔고 꾸준히 증가해 오면서 어떻게 돼요? 고점에 대한 신호들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도 대차 잔고가 갑자기 조금 상승하는 느낌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선물이랑 옵션도 같이 잡아간다. 그랬을 때 이 파생 쪽을 보게 되면 1월 초에 누적 순매수가 3조 4천억이었던 게 지금 오늘도 물론 자금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8,600억가량 들어와 줬지만 아직도 3조 7천억가량
매도세가 내비쳐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옵션 쪽도 볼까요?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아직도 상승 쪽보다는 하락에 베팅하는 게 우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 12일 옵션 만기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구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 중에서 하생 쪽은 이게 강하다.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26년도 내내 실적이 좋다라는 이 심리가 깔려있는 만큼 주가가 딱 고점 찍고 떨어지느냐 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 이걸 인정합시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들어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조정받았을 때 투매를 던지는 것보다 미리 이 대응 기준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해놓는 준비를 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결국 그림만 그려보게 되면, 차트만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으로 올라왔던 이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왔고요. 4분기 실적으로 올라왔던 이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올 것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발표와 이제 옵션 만기 기점으로 조정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대응 기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렸어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매도 구간, 매도 타점이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분들, 신규 매수 고민하셨던 분들은 집중하셔야겠죠. 신규 매수 타점까지도 보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고요? 자, 여기 화면 왼쪽에 핸드폰 화면 하나 생겼죠?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 이 한정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단체 문자 드리고 있는 거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볼게요. 11월 3일날 삼성전자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내용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넘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 타점에서 매도하고 나서 매수 타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 11월 7일날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비중 적었던 분들 위주로 11월 25일에 매수가 99,000원 부근에 안내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처럼 나도 이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요,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드려 볼 테니까 한 번씩 보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다들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삼성전자의 신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리스크, 불안감, 불안심리 다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이 매물대 차트 같이 켜놨는데 노란색이 매물대거든요. 이 구간 15만원 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근데 이 신고가 권역에서 음봉 나오고 말아 올리더니 못 가네 하고 또 빼버리고 또 말아 올리고, 자, 이런 장 굉장히 무서운 거 맞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만 계속해서 보다가 언제 들어가지? 언제 팔지? 이러다 타이밍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563번으로 삼성 에서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근데 종목이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좀 쭉쭉 가져야 됩니다. 잘 올라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저는 10배거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죠? 이 주식을 항상 볼 때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이 3요소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이렇게 10배가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 라고 생각 드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바로 소액 정도는 잡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팀까지 신설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앞전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인수한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96,800원, 10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1년도 안 돼서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으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힌트가 나왔네요.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로봇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장 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굵직한 미래 먹거리 중에서 이 부족한 부분,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 인수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해당될 수 있느냐? 바로 라이다예요. 라이다가 뭐냐? 자, 집중해 주세요. 어떤 건지 딱 말씀드릴게요. 로봇과 자동차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에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왜 중요한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목표하는 건 로봇이든 자동차든 완전 자율화, 즉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받죠? 네, 맞습니다. 눈이요.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간의 뇌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비중이 90%나 됩니다. 그런 중요한 부품인 만큼 앞으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에서도요, 중요도가 남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로봇 사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공장에서 납품받아요. 그리고 조립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인수 합병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 중인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앞전에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냄새를 맡고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으로 얼마까지 갔죠? 최근엔 78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이 40배에 가까운,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인데 대단하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뭐 큰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요, 포트의 구성을 개인적으로 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소리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셔서요,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의 매도 대응, 매수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단체 문자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삼성 보내주시면 같이 넣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셨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딱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고요. 화면 상단의 번호로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